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상승론, 하락론 주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7월달까지 제 영상을 보고 실수요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여롭다, 기분이 좋다 이런 분이 적지 않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오신 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9월달 이후로는 저는 영상에 8월달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는 절대로 참고하지 마시라. 저는 배우는 불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상승론, 하락론 이렇게 여러 주장이 많습니다만은, 상승론이 조금 더 우시하다 쪽에 무게 중심을 이렇게 두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항상 위기는 대중이 탐욕을 느낄 때 위기는 항상 찾아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야기되는 상승론에 대한 이야기와 하락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론자들은 지금은 유동성이 시중에 넘치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당 기간 상승할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 돈을 상당수 풀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도 아니죠. 그런 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또 패드 파월 의장은 향후 3년간은 저금리를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돈을 풀어대겠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한국도 최소 3년 동안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유동성이 시중에 넘친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실수요자, 투기 수요가 모두 풍부하다. 그래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지금 불장의 시작은 7월 이후로 지금 이제 겨우 2달, 길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향후 이 불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갈 것이다. 아니 1년도 더 갈 것이다. 2년 정도 갈 것이다.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 누구는 박살나야지 이 부동산이 잡히는데 모두가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때문에, 평등에 기반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아니 2년 이상도 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있죠. 연끌을 하는 수요가 이 대구 부동산을 또 이끄는 측면도 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불장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30대 연끌 뒤에는 30대가 연끌해봤자 얼마나 연끌하겠노. 그 뒤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후원한다. 흔히 말하는 쉬운 말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30대, 20대, 30대가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서로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만 지나고 나면 또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가 개발 이슈라는 규제 완화 쪽으로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상승장이 이끌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벌써 잊혀졌다 할 정도로 지금 자산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간다. 이게 상승론자들의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락론자들도 만만찮다. 보건위기, 지금 아직까지 이 보건위기를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단기간에 몰핀 주사를
이렇게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실물 경제가 경제 위기로 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전이 되는 시점이 왔다.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제2 팬데믹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수출을 해서 내수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 형태인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국내 경기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수요는 감소한다. 왜 감소하느냐? 일단 일자리도 많지 않고 지방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워진다. 지방광역시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어렵다라는 시각입니다. 또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의 소득 평균은 전국 최하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이 아파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대구에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수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데이터로 봐서도 대구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다,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지 않다 표현보다는 없다, 적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대구의 청년들이 이 대구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대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상승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특히 이것은 거품이 지금 끼어있는 그런 단계고 마지막 불꽃의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입주 공급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예측하신 분 중에서 21년도에는 이제 공급 폭탄이 현실화된다. 21년 가을부터. 그래서 22년은 본격적으로 폭탄이 터져가지고 23년도에 초토화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승론자의 그 가장 큰 메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화폐 유통 속도라는 이제 통화 성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해가지고 돈이 돌지 않는다. 그래서 실물 경기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은 지금 거품에 거품을 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거시적인 경제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의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미국의 모기지론에 대해서 어떤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가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나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부채가 역대 최대다. 그래서 금융위기로의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대두되고 있다. 대구가 아니고 대두되고 있다. 그죠? 실질적으로 항상 위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실물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식, 부동산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뜻하지 않는 전혀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작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락론자 분들은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다. 좀 있으면 이제 기업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상당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완전한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다 일륜이 있죠. 상승론자, 하락론자 일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일부 지역, 수성구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하려고 계좌번호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 좀 뜨겁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지금 흔히 말한 일부 지역, 뜨거운 지역에 돈을 더 주고 연끌해서 갈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아니면 좀 덜 올랐는 그런 지역으로 매수를 할 거냐.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 그때 판단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투자자분들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를 구매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 할 거냐, 그런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의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그 비슷한 말이죠.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중이 뭡니까? 탐욕을 느끼면 나는 공포를 느낀다 그런 거죠. 대중이 공포를 느끼면 나는 탐욕을 느낀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기란 것은 대중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이번 위기도 많이 온다고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정부가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웬만한 위기 징후가 보이면 정부 국가 차원에서 공조를 해서 그 위기가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오늘 2020년 10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상승론자의 주장과 하락론자의 주장들을 한번 정리해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